그렇게 되면 지율이랑 자꾸 연락하게 될 거고 마주칠 거고. 지은이가 불편하지 않을까. 괜찮다고 하는데요. 그때 사돈댁 병문안도 거절하면서 이제 와서 도움 청하는 거야? 엄마, 그때랑 지금이랑은 다르잖아요. 뭐가 달라? 그때도 가족이었고 지금도 가족이잖아. 아니면 내가 가족이 아니었나? 그런 뜻이 아니에요. 지은이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거야. 서로 불편한 상황 안 만들자고 했잖아. 너희는 너희끼리 잘 해결해라. 엄마, 앞으로는 이런 부탁하지 마. 나도 편하게 살고 싶다.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58세 김영숙 씨입니다. 30년간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던 그녀는 작년에 정년 퇴임을 했습니다. 이제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려던 참에 아들의 결혼 소식을 듣게 되었죠. 영숙의 아들 박민호는 32세의 IT 개발자입니다. 민호는 평소 어머니와 사이가 좋았고 결혼 후에도 원만한 관계가 지속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될 이지은. 29세의 대형병원 간호사인 그녀는 응급실에서 3교대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생명을 다루는 현장에서 일하다 보니 늘 긴장 상태였고 집에 돌아와서는 조용히 쉬고 싶어 했습니다. 지은이에게는 일과 개인적인 시간의 경계가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저희 딸이 간호사라서 일이 워낙 힘들어요. 야근도 많고 스트레스도 심해서. 혹시 무뚝뚝해 보일 수도 있는데 이해해 주세요. 아이고, 무슨 말씀을요. 요즘 간호사들 얼마나 고생이 많아요. 저희가 더 배려해드려야죠. 감사합니다. 지은이도 시댁 어른들 뵙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민호가 좋은 사람 만났다고 자랑만 하더라고요. 결혼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영숙은 며느리가 될 지은이와 좋은 관계를 맺고 싶었습니다. 교사 생활을 오래 해서인지 젊은 세대와의 소통에는 자신이 있었거든요. 게다가 지은이가 간호사라는 전문직 여성이라는 점도 영숙에게는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영숙이 생각했던 것과 현실은 달랐습니다. 며느리와의 관계는 생각보다 복잡하고 미묘했습니다. 결혼식에서 지은이는 예의 바르고 조용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딘지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영숙은 새로운 가족을 맞는 기쁨 반, 약간의 우려 반으로 결혼식을 지켜봤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아들 부부가 인사를 왔습니다. 잘 다녀왔니? 여행은 어땠어? 좋았어요. 지은이가 휴가 내기 힘들어서 짧게 다녀왔는데도 좋더라고요. 지은이는? 아, 지은이는 비행 시간이 길어져서 차에서 잠들었어요. 왜 안 들어와? 올라오라고 해. 너무 곤히 자고 있어서 깨우기 그래서요. 다음에 다시 인사 올게요. 영숙은 조금 서운했지만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잠든 사람을 깨우기 뭐해서 배려하는 아들의 마음을 알고 있으니까요. 영숙은 둘 다 한창 바쁜 신혼부부를 위해 반찬을 준비해 가져다 주려고 했습니다. 지은아, 나야. 반찬 좀 해서 가져다 주려는데 언제가 좋을까? 아, 어머님, 감사해요. 그런데 저 오늘 야근이고 내일도 근무라서. 아, 그래. 그럼 언제 시간 되니? 응. 제가 연락드릴게요. 시간표가 계속 바뀌어서. 알겠어. 힘들겠다. 몸 조심해라. 감사해요. 다음에 연락드릴게요. 하지만 지은이에게서 연락이 오는 일은 없었습니다. 영숙은 며느리가 바빠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좀 섭섭했습니다. 결국 영숙은 직접 아들 집에 반찬을 가져다 주기로 했습니다. 엄마, 왜 연락도 안 하고? 깜짝 선물이야. 지은이 있니? 지은이는 지금 잠들어 있어요. 어제 응급실에 응급 환자가 너무 많이 와서 새벽 3시에 들어왔거든요. 아, 그래. 그럼 안 깨우고 반찬만 주고 갈게. 네, 고마워요. 지은이가 일어나면 같이 잘 먹을게요.
근데 지은이 요즘 어때?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일이 너무 힘들어서 집에 오면 거의 말도 안 하고 바로 자서요. 그럼 가끔은 민호 네가 맛있는 거라도 해줘. 해주려고 하는데 지은이가 괜찮다고 하면서 본인이 간단하게 해먹겠다고 해요. 반찬을 해다 준 이후로도 지은에게는 고맙다는 인사, 안부 전화도 한 통 없었습니다. 간호사의 3교대 근무라서 아무리 바쁘다지만 짧은 전화 한 통 할 시간이 없을까 이해가 되지 않기 시작했죠. 가끔 영숙이 먼저 지은이와 전화 통화를 시도해봤지만 대부분 짧게 끝났습니다. 지은아, 요즘 어떻게 지내니? 네, 잘 지내고 있어요. 일이 많이 힘들다면서 몸은 괜찮고. 네, 괜찮아요. 근데 혹시 보약이나 건강식품 같은 거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 엄마가 알아볼게. 아, 네. 감사해요. 통화할 때에도 대화가 계속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지은이는 늘 예의 바르게 대답했지만 그 이상의 깊은 소통은 없었습니다. 영숙은 머쓱해서 그냥 알겠다는 말과 끊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궁금하긴 해도 먼저 전화 걸기가 꺼려졌습니다. 영숙은 며느리와 직접 만날 기회가 거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들을 통해서만 안부를 전해들을 뿐이었죠. 영숙은 문득 큰 며느리와 지은이의 차이를 느꼈습니다. 큰 며느리는 자주 안부 전화도 하고 명절 준비도 함께하며 가족 같은 느낌이었는데 지은이는 달랐습니다. 여보, 지은이가 좀 낯을 가리는 것 같지 않아? 그런가? 그냥 바빠서 그런 거 아닐까? 큰 며느리는 결혼 초기부터 전화도 자주 하고 그랬는데 사람마다 다르지. 지은이는 워낙 조용한 성격이라고 하잖아. 그래도 좀 너무 재촉하지 마.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지은이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였습니다. 영숙은 기뻐하며 여러 가지 도움을 주려고 했습니다. 지은아, 임신 축하해. 몸은 어때? 감사해요. 아직은 괜찮아요. 입덧은 심하지 않고 조금 있긴 한데 견딜만해요. 산부인과는 어디로 정했니? 혹시 추천 병원이 필요하면? 이미 병원 정했어요. 저희 병원 산부인과로. 아, 그래? 그럼 산모 교실이나 그런 것도. 네, 알아서 할게요. 영숙은 임신한 며느리를 위해 이것저것 챙겨주고 싶었지만 지은이는 이미 다 계획이 있다며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임신 중에는 영양 관리가 중요한데 내가 몸에 좋은 음식들 해서. 어머님, 감사한데 저 입덧 때문에 특정 냄새만 맡아도 토해서요. 당분간은 제가 먹을 수 있는 것만 먹으려고요. 그래? 그럼 나중에라도. 네, 나중에 부탁드릴게요. 하지만 그 나중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영숙의 선의는 번번이 벽에 부딪혔습니다. 지은이는 예의 바르게 거절했지만 영숙은 점점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지은이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뇌출혈로 쓰러진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민호에게 전할 말이 있어서 전화를 하니 아주 바쁜 목소리였습니다. 무슨 일 있니? 아, 엄마, 장모님이 응급수술 받으셔야 해요. 지금 중환자실에 계세요. 어머나, 그럼 내가 병원에 가서. 아니요, 엄마. 지은이가 시댁에서는 안 오셨으면 좋겠다고 하네요. 뭐라고? 지은이 친척들도 다 와 있고 너무 복잡해서. 그리고 지은이가 지금 너무 충격받은 상태라서 신경 쓸 겨를이 없대요. 그래도 사돈이 위급한데. 이해해 주세요. 나중에 상황 정리되면 문병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다. 그럼 음식이라도 준비해서. 아니요, 지금은 그럴 상황이 아니라 다음에 전화 드릴게요. 영숙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가족의 위기 상황에서 완전히 배제당한 기분이었습니다. 아무리 며느리가 힘든 상황이라고 해도 이건 너무했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여보, 이상하지 않아?
사돈이 위급한데 문병도 못 가게 한다는 게 지은이가 워낙 충격받았나 보지. 이해해줘야지.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예의상 억지로 갈 수는 없잖아. 며느리가 싫다는데? 영숙은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입장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지은이 어머니는 다행히 회복되셨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 이후 영숙과 며느리 사이는 더욱 멀어졌습니다. 지은이 어머님 많이 좋아지셨다면서? 다행이다라. 네, 이제 많이 회복하셨어요. 그럼 이제 문병이라도 다 볼까? 사돈댁이 편찮으신데 가보는 게 예의일 것 같은데. 아직은 면회를 제한하고 계시대요. 가족들만 보고 계셔요. 병원에서 모습도 좀 보이고 싶지 않아 하셔서요. 제가 말씀은 전해드릴게요. 아, 그래. 영숙은 결국 지은이 어머니를 문병 가지 못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 영숙의 마음에는 깊은 상처가 남았습니다. 어느덧 지은이 출산이 임박했습니다. 영숙은 며느리를 위해 산후조리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엄마, 지율이 태어났어요. 어머나, 축하한다. 지은이는 괜찮니? 네, 둘 다 건강해요. 그럼 내가 미역국이라도 끓여서. 엄마, 산후조리원에 있어서 음식은 거기서 다 나와요. 그리고 지은이가 아직 사람 만나기 힘들어해서 아, 그래. 그럼 언제 손주 얼굴이라도. 조금 더 안정되면 연락드릴게요. 산후조리원 비용은 괜찮고 내가 도와줄까? 아니요, 저희가 준비했어요. 영숙은 또다시 배제당한 기분이었습니다. 손주가 태어났는데도 별로 환영받지 못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영숙이 손주를 본 것은 아이가 태어난 지 2달이 지나서였습니다. 그것도 민호가 아이만 데리고 잠깐 들른 것이었습니다. 어머, 이게 우리 지율이구나. 어쩜 이렇게 예쁘니? 닮았죠? 지은이 어머님이 지은이 어릴 때랑 똑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지은이는 안 왔니? 집에서 쉬고 있어요. 육아가 생각보다 힘들어서. 그럼 내가 가서 도와줄까? 요리라도 해주고. 괜찮아요. 지은이 어머님이 와 계세요. 영숙은 계속해서 지은이 친정과 비교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친정에서는 모든 걸 도와주는데 시댁은 거리두기를 당하는 느낌이었죠. 지은이가 육아휴직을 마치고 직장 복귀를 앞두고 있을 때였습니다. 육아하면서 일하기 힘들 텐데 내가 지율이 돌봐줄까? 아니요, 엄마. 어린이집 신청해놨어요. 어린이집에 맡기기엔 아직 어리지 않아 돌도 안 됐는데. 요즘은 다들 그래요. 지은이도 일해야 하니까. 그러던 어느 날 지은이가 직장에서 큰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담당 환자가 갑작스럽게 사망한 의료사고였는데 지은이도 조사를 받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민호야, 지은이 많이 힘들겠다. 내가 지율이라도 돌봐줄까? 아니요, 엄마. 괜찮아요. 지은이 어머님이 와 계세요. 아, 그래. 그럼 뭐라도 도와줄 일이. 정말 괜찮아요. 지은이가 지금 워낙 예민한 상태라서. 그래도 가족인데. 엄마, 지은이가 지금 정말 힘든 상황이에요. 잘못하면 면허정지까지 될 수도 있대요. 그럼 더더욱 가족들이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야? 저희끼리 잘 해결할게요. 영숙은 또다시 벽에 막힌 기분이었습니다. 가족의 어려운 일에도 끼워주지 않는 아들과 며느리가 서운했습니다. 다행히 지은이의 과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그 일로 인해 지은이는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한동안 휴직을 해야 했습니다. 지은이 많이 힘들었겠다. 이제 좀 나아졌니? 네, 많이 나아졌어요. 다음 달부터 복직하기로 했어요. 그동안 집에서 지율이랑 시간 많이 보냈겠네? 네, 그런데 복직하면 또 문제예요. 지율이 돌봄 때문에. 왜 사돈이 봐주시지 않아? 아, 장모님이 건강이 다시 좀 안 좋아지셔서 한동안 안 오셨거든요. 그래. 알았어. 밥 잘 챙겨 먹고. 그리고 오늘 민호에게서 오랜만에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지율이 어린이집 보내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지은이가 3교대 근무라서 퇴근 시간이 일정하지 않거든요. 어린이집에서는 7시까지만 봐주는데, 그럼 어떻게 하려고? 그래서 혹시 엄마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오후에 몇 시간만. 지은이가 그걸 원해? 네, 별 방법이 없어서 믿을 만한 사람 찾기도 어렵고요. 영숙의 머릿속에 지난 1년 반의 일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반찬 거절, 임신 중 도움 거절, 병문안 거절, 출산 후 배제, 의료사고 때조차 도움 거절. 계속되는 거절들. 그렇게 되면 지율이랑 자꾸 연락하게 될 거고 마주칠 거고. 지은이가 너무 불편하지 않을까. 괜찮다고 하는데요. 그때 사돈댁 병문안도 거절하면서 이제 와서 도움 청하는 거야? 엄마, 그때랑 지금이랑은 다르잖아요. 뭐가 달라? 그때도 가족이었고 지금도 가족이잖아. 아니면 내가 가족이 아니었나? 그런 뜻이 아니에요. 지은이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거야. 서로 불편한 상황 안 만들자고 했잖아. 엄마, 제발, 지율이 생각해서라도. 지율이 생각하면 더더욱 안 돼. 뭔 일 생기면 지은이가 어떻게 생각하겠어. 또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겠지. 그런 일 없을 거예요. 너희는 너희끼리 잘 해결해라. 그동안 그렇게 해왔잖아. 엄마, 앞으로는 이런 부탁하지 마. 나도 편하게 살고 싶다. 영숙은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속이 후련했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말들을 다 한 것 같았거든요. 사흘 후 지은이에게서 직접 전화가 왔습니다. 결혼 후 며느리가 먼저 전화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그동안 제가 너무 서운하게 해드린 것 같아요. 서운하게. 언제? 어머님이 도와주시려고 할 때마다 제가 거절만 했죠. 정말 죄송해요. 거절한 게 아니라 불편해한 거지. 나도 그거 다 알고 있어. 제가 일이 너무 힘들어서 집에서는 아무도 안 만나고 싶었어요. 어머님이 나쁘셔서가 아니라 그럼 지금은 왜 만나고 싶어? 지율이 때문이지. 네, 정직하네. 좋다. 어머님, 제발 지율이만 생각해서라도 지율이는 내가 낳은 거야. 내가 책임져야지. 나는 이미 내 목 다했어.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나 봐요. 그런데 정말 방법이 없어서 방법이 없다고 지은이 어머니한테 부탁하면 되잖아. 어머니는 다시 몸이 안 좋아지셔서 아이 봐주는 게 체력적으로 좀 힘들어 하셔서요. 그건 너희 일이야. 나는 모르겠다. 어머님, 끊을게.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로 직접 연락하지 마. 민호 통해서 해. 영숙은 전화를 끊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말 안 도와줄 거야? 응. 그동안 우리가 뭔 대접을 받았는데 병문안도 거절하면서 애는 봐달라. 그게 말이 되니? 그래도 손주인데? 손주는 지들이 키워야지. 나는 이미 내 아이들 다 키웠어. 지은이가 일을 해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거 아닐까? 어쩔 수 없다고? 그럼 우리한테 도움 청할 때만 가족이고 평소엔 남이야? 그런 뜻은 아니었을 거야. 여보, 당신도 알잖아.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소외당했는지. 그래도 나도 며느리 미워하는 게 아니야. 그런데 이건 아니지. 자기들 편할 때만 가족이고 불편하면 남이고. 그런 식으로는 안 되지. 그 후로 며느리나 아들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영숙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영숙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원했던 경계선을 영숙이 더 확실하게 그어버린 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계선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선이 되어버렸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당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영숙의 결론이었습니다. 며느리도 아들도 그리고 손주도 영숙의 인생에서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영숙은 이제 자신만의 평온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누구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며느리는 결국 자신이 원했던 거리두기를 얻었습니다. 다만 그 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멀어져 버렸을 뿐이죠. 영숙은 그런 결과도 며느리가 자초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계는 서로 만들어가는 것인데 한쪽만 노력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영숙은 자신이 당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잘못한 것이 없으니까요. 그렇게 영숙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화해도 없고 극적인 반전도 없는 차가운 현실 그대로의 결말로 말이죠.